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가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맹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맹점 사업자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가맹사업법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그죠? 체결 전에 사항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과, 자, 첫 번째 시간에 나온 내용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맹점 사업자 되지 않습니까? 가맹희망자, 그죠? 그 가맹점 사업자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느냐? 자, 그동안 가맹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 그리고 제정된 이후부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하면 분쟁이겠죠, 결국은. 조정 신청도 했었을 것이고, 소송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오늘 핵심 요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완벽하게 많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가맹본부에게는 가맹금 예치 제도라는 가맹금을 예치해야 하는 것을 부과하고 있고,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럼 가맹금이 뭐냐? 자, 가맹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영이나 영업활동, 일정한 품질 기준, 그죠? 경영 방식에 따른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가맹본부의 노하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도 해주고, 운영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도 해주겠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가격 통제를 비롯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맹금이었죠. 자, 교재 10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가맹금이라 하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이라 하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명칭이나 지급 방법에 상관없이, 자, 그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가맹금이라 하고, 근데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가맹본부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본부 대표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돈을 빨리 받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그죠? 그 돈이 액수가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돈을 받아야, 부동산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먼저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계약금 명목으로, 그죠?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10% 해가지고 계약금 100만 원 먼저 받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계약자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그죠? 계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빨리 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조로 혹은 가입비조로 돈을 받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건 가맹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가맹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혹은 법률 자문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용어에 따라서 가맹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은 이러한 것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조문에 꽝꽝 박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통칭에서 보시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기타 대가성이 있는 것들을 가맹금이다. 그러면 이렇게 조문만 적어놓으면 명칭도 없고, 명칭도 상관없고, 지급 방법도 상관없다. 그럼 과연 뭐냐? 자, 친절하게도 가맹사업법에서는 밑에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0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혹은 가맹사업법 2조 6호를 보시면
자, 1번 하단에 보시면 가입비 등 이행보증금 등 초도물품비 등 정기지급금 또는 비정기지급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입비 등에서 가입비 등만 한번 간단히 보면, 자, 명칭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굉장히 들어보면 다 그게 그거죠. 돈 내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가맹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맹금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요. 하지만 이제 교과서 109페이지를 보시면 이 가맹금에서도 제외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그게 어떻게 가맹금이 되겠습니까? 그죠? 상품권 수수료, 혹은 할인금.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가맹금이 아니다. 가맹금이라 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어떤 것을 받는 대가로, 그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건데, 어떻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그죠? 상품권 할인료나 수수료를 가맹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4번에, 가로 4번에 보시면 109페이지에 적정한 도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적정한 도매 가격입니다. 적정한 도매 가격까지는 가맹금이 아닙니다. 그죠? 적정한 도매 가격에서 10원이라도 초과가 된다. 자, 10원에 한해서만큼 가맹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가맹금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페이지 가맹금이 중요한 이유는, 자, 같은, 분식점을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분식점 안에 들어가는, 그죠? 많은 메뉴들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갑이라는 가맹본부는, 예를 들어서, 가맹금이 1억이다. 을이라는 부분은 1억 1,000만 원이다. 병이라는 곳은 9천만 원이다. 자, 을이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1,00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1,000개가 치고, 자, 얘는 500개나 치고, 자, 얘는 50개나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명한, 누구나 분식점 하면 을분식점 하는 곳에 가맹점 사업자가 되고자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병으로 많이 몰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들을 선택하는, 가맹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정보국에서 또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이 110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정보 공개 대상으로서의 가맹금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가맹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가맹금 예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맹본부가 뭐죠? A점 사업자에게 가맹금을, 그동안 이런 페이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가맹금 내십시오. 가맹본부가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A점 사업자가 있는 게 아니겠죠. A부터 A1, A2 쭉 해가지고 한 1,000명. 자, 1,000만 원 자체는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0만 원이나 1,000원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쯤 되죠. 10억이죠. 갑자기 확 모집을 해서 전단지라든지 TV 광고라든지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를 우린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업계 기준은 5,000원입니다.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합리적인 판매, 그죠? 판매 가격,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9분의 1이다. 1,000명이 몰렸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가맹본부가 잠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피해를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좀 극단적이겠습니다만,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맹금 예치 제도라는 것을 두게 되고, 그 이 예치는 가맹본부도 아니고 가맹점 사업자도 아닌 제3자, 자, 특히 금융기관이 되겠죠.
특정 기간 2달 동안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도록 그 말 예치지 않습니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를 절차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금융기관이 있죠. 예치기관입니다. 자, 먼저 본부가 각 금융기관과 예치기관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맹점 사업자가 되려는 분에게 예치 증서를 교부합니다. 이후에 가맹점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고 2달이 지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금융기관이 어떻게 이런 가맹금을 보관해야 되고 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런 복잡한 절차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가맹본부는 금융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증서를 교부한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금을 예치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기간이나 요건이 만족했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비로소 예치된 가맹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맹금 예치 제도로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죠. 물론 가맹본부는 이 가맹금을 있습니까? 예, 가맹금을 바로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바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력이 풍부한 가맹본부야 2달 뒤에 받든 3달 뒤에 받든 상관없겠습니다. 모든 가맹본부가 불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싶다. 자, 그랬을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그죠? 체결하게 되면 그 증서를 가지고, 그죠? 가맹금을 예치 없이 직접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맹금 예치와 그 예치 제도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교과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죠? 예치제도의 의의와 취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치제도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가맹금 예치제도의 적용의 배제라고 해서 2번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죠? 가맹금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적용이 배제되는 가맹본부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가맹사업법 3조에 나와 있고, 교과서에 보셔도 되는데, 교과서에는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정 부분에 한해서, 일정 가맹본부에 한해서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9조와, 그죠? 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혹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6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된다. 영세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세법적으로 보면 왜 5천만 원, 연매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구별이 되는데 무료 가맹본부가 5천만 원도 안 된다. 받은 금액이 그죠? 조금 비교의 대상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영세한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 것이 이게 나와 있는 페이지 20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가맹금 예치에 대해서는 교과서 111페이지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겠고, 그죠? 이제는 가맹금 반환에 대해서는 또 보시겠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교과서 120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은 누가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가맹금 반환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가맹희망자가 할 수 있고요. 가맹계약 체결 후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면부터 1개월 내에는 가맹금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그들에게 신청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가맹금 반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보시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보셨다시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해야 되죠. 14일 전에. 그리고 가맹계약서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루 전에. 자, 이런 사유들을 만족하지 않아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위해서 규정된 규율, 그러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자기가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내 전재산을 들여 사는데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수달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제도가 바로 가맹금 반환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물론 가맹본부도 그죠? 세상이 어렵다, 그죠? 어려워서 매출도 안 나오고 이래저래 마이너스가 많아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 가맹점 사업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가맹금 반환에 가맹사업법 10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교과서 12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12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반환하는 가맹금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반환하는 가맹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죠? 자, 잠깐 읽어보면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 금액 그리고 금전,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이행 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신청하면 가맹본부는 그 사유가 전달했을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반환을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가맹사업법상 10조의 가맹금 반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되는 가맹금은 과연 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체결된 이후에도 가맹점 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자, 그래서 가맹금 예치 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죠? 가맹본부가 금융 예치기관과 계약을 하고 예치증서를 교부를 하면 그죠?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어떤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가맹본부는 그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가맹금 반환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이 하여야 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다든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사전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맹계약 종료를 기준으로 해서 가맹계약 종료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